서울 외곽의 희미한 아침 햇살이 철거촌의 낡은 천막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강만수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는 것이 일과였죠. 오늘도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낡은 군용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겨울에 찬 공기가 그의 주름진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재개발이 예정된 이 철거촌은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몇 안 되는 주민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보상금을 받고 떠났지만 강만수처럼 갈 곳 없는 이들은 마지막까지 이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특히 그는 북파공작원 출신답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만수 할아버지,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옆 천막에서 나온 10살배기 민호가 물었습니다. 강만수는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동네 아침 점호하러 가는 거지. 사람들 다 잘 있나 보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철거촌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강만수는 이런 순간들이 좋았어요. 한때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에 침투해 임무를 수행했던 특수부대 요원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이 작은 공동체를 지키는 늙은이에 불과했죠. 마을을 한 바퀴 돌던 그때 먼 입구에서 검은 승합차 여러 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천막으로 뛰어가 확성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용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천막으로 모이세요. 그의 외침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하나둘씩 천막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노인들, 아이들, 그리고 몇몇 중년의 주민들까지. 강만수는 그들 앞에 자리 잡고 서서 다가오는 용역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내렸어요. 대부분 험상궂은 표정의 젊은이들이었죠. 그리고 그들 중 맨 앞에 선 사람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3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민두철이었어요. 용역 깡패 두목으로 알려진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천막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철거 시작합니다. 짐 챙겨서 나가세요. 민두철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감정 없는 기계처럼 말하는 그를 보며 강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제시도 피이응 편집 2장. 강만수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오랜 군 생활에서 얻은 위엄이 배어 있었어요. 민두철과 마주 선 그는 키는 작았지만 뭔가 큰 산과 같은 존재감을 뿜어냈죠. 법적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제 철거는 불법이에요. 강만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두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각진 눈매와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노인네가 법을 아십니까? 행정대집행 영장 여기 있습니다만. 그의 말에 용역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강만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전우보다도 더 소중한 이들일세. 강만수의 목소리에서 북파공작원 시절의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민두철은 손짓했고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젊은 용역은 강만수를 밀치려 했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70대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젊은이의 손목을 잡았고 순식간에 관절을 꺾어 제압했죠. 아픔에 신음하는 용역을 바라보며 강만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는 용역의 손목을 놓아주었어요. 더 이상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저 단 한 번의 제압, 그것으로 충분했죠. 민두철의 눈에 잠시 놀람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철거촌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두철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그때 민호가 강만수의 바지를 잡으며 그의 뒤로 숨었습니다. 아이의 겁에 질린 눈빛이 민두철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오늘은 경고만 하고 갑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 거예요. 그땐 모두 나가 있어야 합니다. 민두철이 말했습니다. 용역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두목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차에 올라타기 시작했죠. 민두철은 마지막으로 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만수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전쟁터보다 더 험한 삶의 현장에서 늘 약자들의 편에 서왔죠. 사실 북파공작원 시절에도 그는 단 한 번도 민간인을 해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전 중에 위험에 처한 마을 사람들을 구출했던 일도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걸었지만 전역 후에는 그저 잊혀진 존재였죠. 하지만 강만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민호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강만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음 장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제시도피 이응 편집 3장. 민두철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그가 본 노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대체 뭐지? 민두철은 중얼거렸어요. 그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오늘의 일이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가차없이 천막을 밀어버렸을 텐데 왠지 그 노인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죠. 강만수의 눈빛에서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었어요. 폭력이나 위협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함이었습니다. 민두철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가난했던 집, 늘 술에 취해 돌아와 그를 때리던 아버지, 그리고 그를 지켜주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 민두철은 어릴 때부터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해지기로 결심했어요. 주먹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돈과 권력으로. 진짜 강함이란 뭘까? 민두철은 중얼거렸죠. 오늘 그 노인이 보여준 것은 뭔가 다른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민두철은 평생 힘을 쌓아왔지만 정작 그 힘으로는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어요.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민두철은 오랜만에 어린 시절 꿈을 꿨어요. 12살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에게 너는 따뜻한 눈빛을 가졌구나라고 말했던 날의 꿈이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누군가에게 칭찬받았던 마지막 순간이. 다음 날 아침 민두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각진 턱,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싸움으로 얻은 작은 흉터들이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죠.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모습인가? 그는 자문했어요. 민두철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두철건설이라는 이름의 작은 회사였지만 사실상 재개발 현장의 철거와 땅 투기를 통해 돈을 버는 곳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부하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비서가 물었어요. 민두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철거촌 관련해서 자료 좀 더 모아봐. 특히 그곳 주민들 상황이 어떤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두철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제 본 노인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아이의 겁에 질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죠. 다음 장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제시도피 이응 편집 4장.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강만수는 매일 아침 철거촌을 돌며 주민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추가 퇴근은 없었지만 모두의 얼굴엔 불안감이 역력했죠. 강만수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자신도 깊은 곳에서는 걱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웃인 최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강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약속된 일주일이 지난 오늘 민두철과 그의 용역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 분명했어요. 강만수는 천막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전 북파공작원 시절 동료들과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사진 속 25살의 젊은 강만수와 그의 동료들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 시절 그들은 모두 이상에 불타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죠. 많은 동료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만수는 살아남았지만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우리 때는 적어도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았는데. 강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승합차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량이 3대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도 민두철과 몇몇 부하들 뿐이었죠. 예상과 달리 용역들의 수가 적어 강만수는 의아했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민두철은 선글라스 없이 천막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지난번의 차가움이 조금 누그러진 듯 했어요. 강만수는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또 왔군요. 강만수가 말했어요. 민두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두 사람은 강만수의 천막에 마주 앉았어요. 민두철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어요. 군대에서 몸에 밴 습관이 느껴졌죠.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북파공작원 시절 동료들, 그리고 철거촌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곳에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민두철이 물었습니다. 강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15년 정도 됐네요. 저녁 후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았죠. 처음엔 임시로 왔는데 어느새 이곳이 내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민두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번에 그 기술은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강만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북파공작원이었죠. 민두철의 눈이 커졌어요. 북파공작원이라면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의 침투의 임무를 수행했던 전설적인 부대원들이었죠. 그럼 선생님은? 민두철이 말을 이었어요. 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고. 하지만 민두철의 눈에는 그가 결코 평범한 노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삶의 지혜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제시도피 이응 편집 5장. 사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민두철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강만수 앞에서는 이상하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람은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거야라는. 강만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든 그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그 말은 내가 북에서 임무 수행 중에 배운 교훈이요. 적지에서 홀로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준 현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 없이는 살아 돌아올 수 없었죠. 민두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의지했던 순간이 있었던가. 그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는 법을 배웠고 타인을 신뢰하는 법을 잊어버렸죠. 저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민두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항상 싸우면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강만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해졌겠군. 그 말에 민두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지만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은 단 몇 마디 말로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철거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민두철이 말했어요. 이곳 주민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고 강만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면 자네는 이미 변하고 있는 게야. 민두철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이런 대화는 그에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편안했죠. 그때 천막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세요. 민호가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다 민두철을 보고 갑자기 멈춰섰죠. 민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이분은 우리 손님이야. 강만수가 아이를 안심시켰어요. 민호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두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민두철은 아이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로 보이는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안녕. 민두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너 이름이 민호구나. 아이는 대답 없이 강만수 뒤로 숨었습니다. 강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우리 마을의 장래 희망이지.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아주 잘 그린단다. 민두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어요. 언제부터인가 긴장될 때 사탕을 먹는 습관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을래? 민두철이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강만수의 눈치를 보았죠. 강만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탕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한 민호는 곧장 다시 강만수 뒤로 숨었어요. 그 순간 민두철의 굳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음 장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제시도피 이응 편집 6장. 민두철은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숲이 보였어요. 그는 이 도시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강만수와의 대화 후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내일 철거촌 작업 인원 몇 명으로 준비할까요? 부하 직원이 물었어요. 민두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는 수십 곳의 철거 현장을 지휘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사연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사업이었고 돈이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일단 보류다. 민두철이 결정했어요.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야. 부하 직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민두철이 한번 결정한 일을 번복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두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거촌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그는 차를 세우고 잠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작은 천막들 사이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민두철은 문득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궁금해졌어요. 충동적으로 그는 차에서 내려 철거촌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 두목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였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몇몇 주민들이 그를 알아보고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두철은 개의치 않고 걸었어요. 그때 강만수가 나타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또 왔군요. 혹시 저녁 드셨나요? 우리 식사 시간인데 같이 하시겠어요? 민두철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만수는 그를 커다란 천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여러 주민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민두철의 등장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강만수가 우리 손님이라고 소개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강만수가 말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식탁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민두철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따뜻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민두철은 강만수와 함께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10가구 남짓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 노인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두철은 자신이 얼마나 그들의 현실을 모른 채 철거를 진행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민두철이 갑자기 말했어요. 이 철거 계획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갈 곳을 찾을 때까지는요. 강만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민두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예요. 강만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다음 날 아침 민두철은 재개발건설사와의 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어요. 철거촌 주민들을 위한 대체주거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전엔 철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민두철이 늘 문제 해결사로 불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그는 달랐습니다. 민 대표 무슨 일 있습니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네요. 건설사 본부장이 물었어요. 민두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복잡해요.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봤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건설사는 한 달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대체 주거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죠. 민두철은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용역 직원들을 모았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의 방향이 조금 바뀔 겁니다.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병행할 거예요.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표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두철은 그들의 마음까지 바꾸고 싶었어요. 그는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민두철은 철거촌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원 몇 명과 함께였어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주민들의 경계가 심했지만 강만수의 도움으로 조금씩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최순자 할머니가 민두철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손주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갈 곳이 없어 가장 걱정이 많았죠. 민두철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감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그는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만수와 민두철은 마을 뒤편 작은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선생님, 사람답게 사는 법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민두철이 조용히 물었어요. 강만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질문을 한순간부터 자네는 이미 시작한 거야. 민두철의 눈에 맺혔던 딱딱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이 평생 쌓아온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 너머에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상이 있었죠. 나도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 강만수가 말했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나도 세상에 분노했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지. 하지만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배웠다네. 진정한 강함이란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는 거라는 걸. 민두철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힘은 사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약해지는 것이 두려워 더 강해지려 했고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 먼저 사람들을 밀어냈죠. 하지만 그런 삶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민두철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정말로요. 6달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청소년 쉼터에 민두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주 3번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주로 문제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때로는 운동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의 교감이 깊어졌습니다. 형님, 오늘도 복싱 가르쳐 주세요.
16살 준호가 다가와 말했어요. 민두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약속은? 주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쓰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두철은 그들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과 인내를 배우는 법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깨닫지 못했던 가치들이었죠. 쉼터에서의 활동이 끝난 후 민두철은 새로 지어진 공공임대 아파트로 향했어요. 철거촌 주민들이 이주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건설사와 구청을 설득했고 결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강만수가 그를 맞이했어요. 70대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아파트 단지의 자원봉사 관리자로 주민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어서 오게, 민 대표. 강만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민두철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사람 노릇 좀 해봅니다. 강만수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내가 바뀐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던 진짜 너를 꺼낸 거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전 철거촌 주민들은 이제 안정된 환경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민호도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고 최순자 할머니도 손주들과 함께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요즘 회사는 어떤가? 강만수가 물었어요. 민두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살던 공간의 가치를 지키면서 새롭게 만드는 일이죠. 강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가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네. 두 사람은 단지 안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두철은 문득 자신의 변화를 생각해 보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있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가끔은 제가 정말 바뀐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민두철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강만수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를 만드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민두철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일부였고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여정이었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민두철이 말했어요. 강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자네에게 배울 게 많아.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자 제자인 셈이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천막은 사라졌지만 그 아래에서 시작된 진심 어린 만남은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상을 바꾸니까요. 민두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그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강만수가 그에게 준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였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결국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그는 이제 깨달았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민두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만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음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여정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걷기로 선택했어요.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두 사람이 만나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천막 아래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